SAT 점수 안 낸데도 불구하고 UC 버클리 붙은 학생 우리 학원에 있었어요. 끝내줬어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는 추천서 아예 필요 없어요. 성적 정면수도 안 보내요. 어느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해야 되는가, 언제 부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입시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 선생한테 추천서를 부탁한다? 말이 되냐? 미국 사람들 재판하는 거 좋아하죠. 추천서를 쓸 때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인데. 혹시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 생각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AP 시험 뭐 수업도 이제 빈틈없이 그렇게 원서를 쭉 다 준비했다라고 하면 막판 엔게임이 있죠. 뭐뭐를 준비 서서히 해야 되는가. 학부님하고 학생은 너무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SAT 점수를 안 보냈더라고요. 그냥 원서에 SAT 점수를 기입만 하고 아, 두 개 다 해야 돼요. 칼리지 보드에서 SAT, AP 점수 직접 가는 것도 하고 원서에도 기입해야 되고 이제 다음에 슈퍼스코어이라고 하는 것도 학부님들이 많이 말 오고 가고 하는데 슈퍼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SAT 점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슈퍼스코어예요. SAT가 영어하고 이제 수학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뭐 며칠 날에 시험을 딱 봤다라고 하면 수학 점수도 나오고 영어 점수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딴 한 번 더 봤다라고 하면 또 딴 영어 점수가 나오고 수학 점수가 나오겠죠. 그걸 5월 달에 받는 제일 높은 영어 점수 가지고 2월 달에 받는 제일 높은 수학 점수 가지고 합쳐서 슈퍼스코어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러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원서에도 슈퍼스코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칼리지 보드에게 점수를 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개 다 나온 거죠. 약한 수학, 약한 영어 다 나오는데 대학교가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 슈퍼 스코어라고 따로 이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대학교 내부에서는 슈퍼스코어를 써서 입시를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봐서 이루어질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슈퍼스코어라고 하는 개념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뜻이죠. 내 진짜 실제 스코어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SAT를 뭐 3번, 4번, 5번 봤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영어 날짜하고 제일 잘 받는 수학 날짜하고 두 개 받아놓고 나머지는 다 음, 지우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대표님도 헷갈리시는데 미국에서도 공부했는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그렇죠.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했을 때하고는 조금 또 시스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저 때는 SAT2가 또 있었거든요. 아, 라떼 내용 좋죠. 라떼는 그 achievement score이라고 했죠. SAT2라고 부르지도 네, 않았고. 네. 저 네. SAT2가 있었고, 그게 또 과목이 있었어요. 뭐, 코리안, 뭐, 그렇죠. 그다음 뭐, 매스메틱스. 2022년도부터 SAT2라고 하는 subject 테스트가 없어졌어요. SAT1의 영작도 없어지고 ACT 영작은 아직도 있지만 그것도 선택이고 이렇게 옛날 사람이 또 돼가네요. 네. 라떼 맛있죠.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하는 것이 막판에 와서 SAT 점수, AP 점수 하나도 안 받아놓고 막판에 와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좀 10월 달에 시학년부터 그렇게 좀 시작해서 공부 차근차근 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철수가 그 미국 대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SAT 점수, ACT 점수, AP 점수 하나도 없고 미국 대학교 가도 될까요? 그렇게 찾아오시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미리 좀 결정하셔서 SAT 점수를 미리 하고 물론 SAT 점수 없이 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긴 있지만 토플 점수 하나만 가지고 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있죠. 원래는 그 지난번에 인터뷰 할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때라서 SAT를 안 보는 학교들도 꽤 많았었는데 다시 좀 SAT가 좀 이렇게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건가요? 이번 사이클만 해도 5월 1일 올해 10학년 2학기 학생 애들만 해도 거의 모든 대학교가 SAT 점수 옵셔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수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대학교들은 판결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예외가 없이 모든 대학교들은 SAT 옵셔널로 만들었어요. 작년 사이클에서는. 그래서 작년에서 입시 흐름이 진짜 이상했어요. 작년에는 추천서하고 액티비티가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AP 점수도
많이 도움이 됐고 SAT 점수는 중요하긴 했지만 넣었으면 애드밴티지가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할까요? 올해는 액티비티 때문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2012년도부터 MZ세대 입시가 대세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탑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 동부,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는 중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서부,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진짜 입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SAT 점수 안 낸데도 불구하고 UC Berkeley 붙은 학생 우리 학원에 있었어요. 액티비티가 끝내줬어요. 진짜 그 학생은 야생마처럼 가만히 못 앉아있는 성격이더라고요. 뭐 상도 이렇게 저렇게 엄청 많이 받고 미술이면서 디자인 쪽으로 그렇게 엄청 많이 하면서 전국 대회에서 나가서 뭐 그렇게 상도 받고 미국에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기관, 뮤지엄, 박물관에서 상 받고 SAT 점수 안 내고 berkeley 대학교 붙었어요. 근데 UCLA는 안 붙고 UC 샌디에고는 안 붙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같은 UC라고 해도 보는 그 측면이 좀 다른가 봐요. UCLA, 뭐 UC 샌디에고, UC 버클리 강한 분야가 또 약간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뭐 UCLA는 뭐죠? 리터레처나 히스토리나 이런 문과적으로 굉장히 또 강하고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버클리는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쪽으로 또 엄청 또 강하고 샌디에고는 사이언스 이쪽으로 또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입시가 많이 예외였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멤버인 대학교 입시 담당자들의 어떤 그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이 나오겠죠. 이제 올해에 대해서 입시가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나오겠죠. 추천서에 대해서 한국에 개념이 없으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좀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대학교 입시 추천서는 이제 Common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mmon Application은 말 그대로 Common 공통 애플리케이션 원서. 그래서 이 common application 하나 가지고 웬만한 대학교들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플리케이션이 한 5개가 있는데 common application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원서하고 University of Texas들의 원서들은 점점 안 사용되게 되고 CSU,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원서가 있고 Coalition for Success라고 하는 원서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common application이 그걸 다 흡수 거의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일 큰 원서가 common application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원서입니다. 2개가. 제일 큰 1등, 2등이. 내가 스티븐 허 선생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겠다라고 하면 Common Application에서 스티븐 K 허 full name 넣고 직위 넣고 뭐 teacher, counselor, 타이틀 넣고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넣어야 돼요. 그러면 Common Application 시스템에서 이메일이 그 스티븐 허 선생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링크가 있어서 내가 홍길동의 학생에 대해서 이제 추천서 쓰는 폼이 있고 그 온라인으로 채워서 보내면 Common Application이 그걸 전자로 받아서 다 하죠. 라떼 이야기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학교 지원했을 때 봉투에 폼을 출력해서 엽서를 하나 넣었어요. 우표 붙어서. 그러면 그 엽서를 내 집 주소로 만들어놔서 엽서를 우체통 안에 넣으면 로우 테크놀로지로 그 엽서를 받았으면 이 대학교가 내 추천서를 받았구나, 그 폼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었죠. 이제 요즘은 다 전자로 이루어지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서 채우는데 어느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해야 되는가, 언제 부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탁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가 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원칙은 얌전한 젠틀맨 사회의 원칙은 한 달 전 데드라인에 부탁해야 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한 일주 전에 선생님 추천서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일주 전에 했다고 하면 욕만 먹고 좋은 추천서 받을 일이 없습니다. 12학년 선생님이 추천서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11학년까지만 내신이 간다고 했죠. 1차는 2월 15일까지 12학년 1학기 내신까지 2차로 가고 12학년 전체 사실은 3차로 이제 7월 달에 가고 추천서를 한 달 전에 부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특차를 넣는다고 하면 특차 데드라인이 대부분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사이클에서는 작년 2023년도 11월 1일까지 특차 데드라인이었어요. Early decision, early action, single choice early action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11월 1일에 원서를 데드라인 하면 12월 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결과를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전에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뭔가 하면 미국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입시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9월
10월 달에 학기를 시작했잖아요. 9월 달에 8월 말에 8월 중에 시작해서 10월 1일까지 한 달 반? 어떤 학교는 한 달도 아닌 상황에서 그 선생한테 추천서를 부탁한다? 말이 되냐? 말이 약간 안 되죠. 근데 원칙이에요. 일반 전형이면 이제 시간이 좀 더 남아있죠. 그러면 뭐 11월 1일까지 부탁해도 되지만 웬만한 학생들은 특차도 넣고 일반 전형도 넣으니까 한 달 반, 한 달 안에 그 학생을 고려하면서 추천서를 쓴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10월 1일까지 부탁을 해서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면 카먼 애플리케이션에 기어 들어가서 그 선생님 이름, 이메일 주소, 지구일을 넣어서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이메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그 학생을 좀 더 고려해보고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 너한테 커버레터하고 이력서를 주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준비해서 그렇게 줘야 되고 웬만한 학교들은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부탁하지 않지만 할 때도 있고 나는 12학년 선생님이 썩 좋지 않다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11학년 선생님 해도 되고 그래서 IB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11학년 12학년 계속 가르쳐요. 그게 참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11학년 가르치는 선생님이 12학년 때도 가르쳤다. 그 선생님 나를 진짜 예쁘게 하게 보고 있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됐어도 디스어드밴티지는 꼭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서를 다 채워서 카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요. 스티븐 하우 선생이 추천서를 보냈다. 뭐 열었다. 데드라인 지나갔는데도 아직 안 보냈다라고 하면 학생 잘못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게을러서 뭐 책임 없어서 그렇게 빨리빨리 안 보냈다에 대해서는 학생한테 해가 안 되지만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안 보냈다라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가서 선생님한테 녹녹 한번 말씀드려야죠. 그걸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 난 너 그렇죠. 못 써주겠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은 제가 눈치를 봐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Can you write a good recommendation for me? Can you write a good recommendation for me? 제한테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어요? 물어봐라고 해요. Think about it.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오케이, of course. 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think about it 그러면 이제 아니다. 네. 어른들은 그런 눈치를 잘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참 노눈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안 보내면 그것도 매너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고 났다라고 한 후에 손편지나 뭐 그게 제일 좋고 땡큐 이메일이라도 보내는 것이 진짜 좋아요. 한국 학생들이 그걸 진짜 안 하더라고요.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는 추천서 아예 필요 없어요. 내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9개 캠퍼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알 자체가 필요 없어요. 성적 증명서도 안 보내요.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코치한테 받아도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core academic 선생한테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오케이. 또 외부 추천서를 추가도 해도 되지만 core academic 그 추천서가 제일 좋아요. 그 철학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홍길동 학생의 이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래드 피트라고 합시다. 브래드 피트는 홍길동 학생을 보면서 와, 그 홍길동 학생 진짜 멋있더라. 뭐 내가 추천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브래드 피트가 홍길동 is the best person I've ever met in my life. 근데 사실상 이웃으로면서 실제적으로 뭐 어려운 위기에 애카데믹 쪽으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고려하면서 반 적이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옆에 살아도 추천서 그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대학교에게는 그걸 믿고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하면 표시해 주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등학생들은 성인 아니잖아요. 추천서를 안 보고 한다라고 하는 사인했다라고 해도 그게 컨트랙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 추천서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선생님이 마음 놓고 글 써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추천서를 뚜껑 열어보고 재판에서 뭐 따지고 토의했는 적도 있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재판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추천서를 어떻게든지 써도 나쁘게 쓰지는 않아요. 대놓고. 추천서를 쓸 때 이거는 진짜 비하인드인데 Stephen He is very independent. He is very mature and can study by himself and can do things all by himself very well. 그런 식으로 추천서를 썼다라고 하면 나쁜 추천서예요. 좀 타협하고 뭐 그런 대인관계 그런 거를 빵이다. 그러니까
그런 추천서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칭찬같이 들리잖아요. 뭐 혼자 음, 홀로 잘한다. 추천서를 딱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진짜 이 학생을 잘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립대학교만 짜라락 붙었어요. 사립대학교는 다 음. 떨어지고. 그러면 추천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결, 됩니다. 결국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네. 관계가 좋다는 건 뭐 결국 수업 태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중에 이 학생이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보였는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하죠. 수업 시간에 그냥 손 들고 뭐 티처 뭐 하면서 에이ዥን 학생들이 좀 조용하고 뭐 그 음, 폴라이트하고 매너는 좋지만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런 평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편이죠. 그렇게 추천서를 잘 못 받아서 그 자신 대변을 잘 못해서. 근데 노력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네. 문화에서 살겠다. 교육받겠다라고 결정했었으니까. 특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지만 막판에 대학교에 어디에 특차 넣고 어디에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넣고 그것도 전략이면서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능성 있는 대학교에 조금 욕심을 내는 경우는 특차로 가능하지만 특차의 어드밴티지가 약간 있어요. 그거는 뭐 다음 화에 뭐 그렇게 한번 더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나중에 아직 자녀는 없지만 미국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 힘도 많이 가고 물론 이제 직접 경험됐지만 사실 제가 경험할 때는 저희 부모님이 다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 미국 대학교 음,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혼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았었겠다. 뭐 그래도 anyway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유튜브라는 걸 활용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 구독자분들한테 인사이트도 전달해 드리고 또 스티븐 원장님 같이 좋은 분을 좀 저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거 보시고 연락 주시고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직접 또 원장님하고 얘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또 그 다음 또 인터뷰를 제가 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